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훈입니다. 오늘은 소소한 이야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측정, 튜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을 읽어봤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측정을 할 때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핑크 노이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핑크 노이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업계 표준이고 이렇게 해야지 맞는 것이고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신 게 틀리지 않았습니다. 업계 표준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댓글 중에서도 사실 정답은 있었습니다. 그 정답이 무엇이냐면, 업계 표준을 만들어 놓은 것은 무엇이냐면, 측정을 하는 기준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 가장 최소점으로 기본은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측정 방법에 대해서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 규정은 사실은 프로 오디오의 기준이 아니라 컨슈머 오디오의 측정 방법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프로 오디오에 대한 기준하고 컨슈머 오디오에 대한 기준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 오디오는 AES라고 하는 오디오 엔지니어링 소사이어티에서 규정을 한 규정이 있고요. 그 AES에서 나오는 그 규정도 사실은 일반 컨슈머에서 하는 규정보다도 훨씬 더 강화된 되게 높은 수준의 규정을 적용을 하고 있지만, 제조사들은 이 AES의 규정도 정확하지 않다라고 해서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측정 방법과 기준을 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로 들어주면 출력 파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요, 컨슈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한 정적 출력을 10초간 재생을 잘할 수 있느냐를 본다면, 컨슈머 제품들은 프로에서는 AES 기준으로는 2시간 동안 재생을 했을 때 드라이버에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도 프로 쪽 장비의 매뉴팩처들, 제조사에서는 충분하지 않다, 불충분하다, 2시간만 견디는 공연이 어딨냐, 더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으로 최대 출력을 정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일부 회사 같은 경우는 100시간 기준으로 자체 테스트를 해서 2시간에 AES가 규정을 한 최대 출력에 대한 규정과, 그리고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100시간을 사용을 했을 때의 규정은 이러하니 이때에는 최대 출력을 여기다가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시간 이내에 짧게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이 정도 출력으로 재생을 해도 제품에 문제가 없지만, 2시간을 넘겨서 사용하는 장소에서는 이 정도 출력을 규정으로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라고 프로 쪽 제조 회사들은 더 레코멘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 아규멘트 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준을 삼고 왔으면서 그 기준대로 해서 따랐을 뿐인데 그거에 대해서 소리를 평가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였던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무엇이었죠? 그 측정 방법이나 측정 프로그램 또는 측정 시그널에 대해서 얘기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파수 특성을 너무 믿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네. 그 주파수 특성에서 보여주는 것이 다가 아니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코끼리의 발만 놓고 보고선 어떻게 코끼리를 평가할 수 있느냐. 그러니 주파수 특성 그래프만 보고 이거는 저음이 어떨 것이다, 중음이 어떨 것이다, 고음이 어떨 것이다, 이거는 저음이 어떤 식으로 표현될 것이고 이거는 중음이 어떤 식으로 표현될 것이고 이거는 고음이 어떤 식으로 표현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무리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첫 번째 얘기를 했던 이전 영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 사인 수입을 이용을 해서 측정하는 그 방식에서는 더더군다나 그 표현이 더 무리가 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더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얘기하시, 아니다, 자기는 듀얼 톤을 써서도 하기도 하고 멀티 톤을 써서 하기도 하고 그룹 밴드를 나눠서 하기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다 해요. 저희도 합니다. 프로 쪽도 다 해요. 듀얼 톤을 넣어서 이제 썸 앤 디퍼런스를 보는 거죠. 듀얼 톤을 와서 썸 앤 디퍼런스를 찾아서 그 톤에서 어떻게 하모닉 디스토션들이 생기는지를 볼 때 듀얼 톤 아니면 멀티 톤을 사용을 해서 하모닉 오더들에 대한 환경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 듀얼 톤과 멀티 톤을 갖고선 톤 밸런스 그래프를 보는 게 아니라 듀얼 톤과 멀티 톤을 갖고선 하모닉 오더들이 어떻게 잘 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하모닉 디스토션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분석할 때 쓰는 게 듀얼톤과 멀티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주파수 곡선을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듀얼톤과 멀티톤을 쓰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룹 밴드를 이용을 해서 그룹을 지어서 어떠한 옥타브 그룹들을 나눠 놓고서 소리를 분석하는 것은 어느 특정 대역대의 전반적인 소리의 특성에 대해서 분석할 때 쓰는 거예요. 전체적인 소리의 품질을 넣고 보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핑크 노이즈. 네, 그래서 제가 핑크 노이즈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그 핑크 노이즈는 한 번에 모든 소리를 다 출력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고음의 소리를 분석을 할 때 저음을 내주고 있는 상태에서 고음의 소리를 분석하기 때문에 저음에 대한 부하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고음의 소리를 표현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인톤이나 듀얼톤이나 멀티톤을 써서 했을 때보다 또 훨씬 더 부담스럽게 스피커가 표현을 한다. 그래서 리얼 라이프, 그러니까 현실적인 운영 상태에서의 주파수 특성은 사인톤이나 멀티톤이나 뭐 듀얼톤으로 해서 나타내는 그 방식보다도 훨씬 더 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는 게 핑크 노이즈라는 거를 설명을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핑크 노이즈를 써서 측정하는 것이 그렇다면 다 올바른 방식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이것도 아닙니다. 네, 이것도 저랑 동의하시는 튜닝에 대해서 깊게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핑크 노이즈를 쓰건 멀티톤을 쓰건 뭐 사인 스윕을 쓰건 간에 그렇게 해서 측정되어 있는 측정된 값을 튜닝하는 엔지니어가 100% 믿느냐? 신뢰하지 않습니다.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측정하든지 간에 핑크 노이즈를 쓰건 브라운 노이즈를 쓰건 화이트 노이즈를 쓰건 사인을 쓰건 듀얼 사인을 쓰건 멀티톤 사인을 쓰건 사인 수입을 쓰건 핑크 수입을 쓰건 어떤 거를 사용을 하더라도 프로 쪽에서 튜닝을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참고 자료로만 사용을 하지 절대값에 대한 자료로 쓰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래요. 여러분들 일례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료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일례입니다. 뭐 우리나라 규정상에서는 1kHz를 기준으로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을 측정을 한다. 그래서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라고 해서 이 장비는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와 같이 1kHz에서는 낮은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을 보이지만 다른 주파수에서는 훨씬 더 높은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을 보여주는 장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장비들은 1kHz톤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높게 설정되어 있는 그 높게 설정되어 있는 톤이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으로 맞는 겁니까? 규정대로 한다면 1kHz톤이 이렇게 낮게 나왔으니까 이 제품은 1kHz톤에서 몇 퍼센트의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을 갖고 있는 좋은 제품인 것처럼 홍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적 증명서도 이렇게 해서 나와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핑크 노이즈를 틀어서 소리를 표현을 하는 그 방식을 하더라도 핑크 노이즈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코끼리의 발 모양밖에 보여주지 못하니까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걸 전체적인 것을 놓을 수가 없어요. 핑크 노이즈를 사용을 해서 측정하는 방법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RF 그래프, 그러니까 프리퀀시 리스폰스 그래프만 딱 FR 그래프죠. 예, 프리퀀시 리스폰스 그래프만 딱 보여주는 걸로 끝나지 않고요. 저희는 이거를 트랜스퍼 펑션으로 봐서 임펄스도 보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임펄스를 통해서 나오는 뒤에 잔상도 보고요. RT 값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측정들이 다 가능해요. 핑크 노이즈를 틀고 있는데도 이 핑크 노이즈의 시퀀싱을 맞춰서, 그러니까 패턴을 맞춰서 딜레이 타임도 정할 수가 있고 페이즈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있는 그 뒤에 벌어지는 많은 잔상들, 드라이버가 움직일 때 뒤에서의 동작들이 표현되는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툴들이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핑크 노이즈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트랜스퍼 펑션을 사용을 해서 내가 보내주는 신호를 루프백으로 다시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측정해서 오는 신호를 비교 분석해서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FR 그래프만 보는 게 아니라 프로 쪽 측정하는 데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내용들을 봅니다. 그거 외에도 4-5개를 더 봐요. 더 봐서 하더라도 이거는 코끼리의 발이 아니라 뭐 코끼리 한 다리 정도만 보는 거예요. 코끼리의 다리 정도만. 그래도 코끼리 다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좀 더 깊게 들어가서 3단계, 4단계까지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게 코끼리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다리 정도밖에 보지 않기 때문에 프로 쪽에서 튜닝 하시는 분들은 그런 측정을 통해서 나오는 걸 통해서 페이즈도 잘 맞춰보고, 그리고 드라이버 유닛 간의 타임 얼라이먼트도 잘 맞춰보고, 그리고 필터 값들을 변경해 가면서 페이즈가
미드에서부터 하이랑 크로스오버되는 그 포인트에서 그 위상에 의해서 뒤틀어지는 현상들을 최소화하는 것들을 사용을 해보고 올 패스 필터 같은 것도 써보고 밴드 패스 필터를 어떻게 트윅해갖고 써보기도 하면서 페이즈 값을 잘 맞추고 타임 얼라인먼트가 정확하면서 임펄스 값도 딱딱 떨어지게 만든 상태에서 주파수 특성을 또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더라도 소리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뭐로 할까요? 측정할 수 있는, 지금에 나와 있는 측정할 수 있는 그 장비들을 통해서 보기는 보지만 예측을 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되지만 아마도 이런 게 문제일 거야. 그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노하우와 그리고 귀로 듣는 소리를 느끼면서 자기의 노하우들을 적용하면서 튜닝 값을 변경합니다. 수치를 플랫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수치상에서 약간 플랫하지 않지만 청감상에서 이게 훨씬 더 올바르다라고 표현되는 값들을 찾아나가기 시작을 하고요. 그것 때문에 튜닝할 때 그래프만 보고선 평탄하게 맞추는 거면 솔직히 그냥 장비 설치하고 30분이면 끝나요. 평탄하게 맞출 수 있어요. 예, 그냥 한 포인트에서 평탄하게 딱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요. 튜닝 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4시간인 거 5시간 있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면서, 측정 행위를 하면서, 귀로 들어보면서, 음악을 여러 개 바꿔보면서 계속 그 측정을 반복해 가면서 주파수 특성 그래프 상에서는 완벽하게 100% 원하는 아이디어랑 값이 나오지는 않지만 청감과 함께 들어봤을 때에는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것을 튜닝하는 엔지니어들이 적용을 해서 그 튜닝 값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 튜닝을 하게 될 때 4시간, 5시간, 오래 걸릴 때는 막 하루 이틀도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듣기에 정말 옳더라 하는 그런 사운드를 맞출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측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는 해요. 물론 기기적인 오류에 대해서 잘 찾을 수도 있고 측정을 통해서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분석할 수 있는 도구는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드라이버의 위상이 반전돼 있더라, 어떤 드라이버, 그러니까 하이 미드 로우가 있는데 미드 드라이버가 뒤집어져 있더라 라고 하게 되면 미드 하나만 뒤집어져 있으면, 뭐 드라이버가 하나 있는 상태에서 양쪽을 다 틀지 않고 하나의 스피커를 트는데 미드 드라이버만 바뀌어 있으면 미드 드라이버만 위상이 바뀌어 있는 거 찾기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소리가 이상하게 변조가 되어 있는데 두 스테레오 상태에서 두 스피커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스피커만 놓고 비교하다 보면 그런 거 찾기 힘들어요. 그럴 경우에는 측정기를 이용을 해서 FI 그래프도 안 나와요. FI 그래프도 안 나오고요. 이거는 트랜스퍼 펑션을 쓰면서 페이즈 곡선을 보면서 해야 돼요. 예, 트랜스퍼 펑션의 페이즈 곡선을 보면서 비교 분석하다 보면 미드 드라이버가 위상이 반전됐구나 라는 거를 찾을 수가 있고, 이 현상 때문에 크로스오버 포인트에서 이런 증상들이 나왔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사실 굉장히 좋은 툴이 측정 장비입니다. 그리고 그 측정 장비도 FI 그래프만 보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임펄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봐야지 그런 문제점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튜닝하는 엔지니어는 그런 것들을 보고 분석하고 판단해서 결선을 바꾸고 튜닝을 바꾸고 해서 올바른 소리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FI 그래프를 절대적인 수치값으로 믿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거기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리에 대한 그 범위는요, 눈으로 보는 그 하나의 그래프로 다 설명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 측정 방법이 옳지 않습니까? 이게 옳지 않습니까? 네, 이 측정 방법도 써요. 프로에서 그런 사인 수입을 써서 하는 방법도 씁니다. 룸 모드 같은 것들을 확인할 때는 사인 수입을 써요.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을 확인할 때에는 사인 수입을 써요. 저희가 측정기 안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걸 쓴다고요. 쓰기도 하고 핑크도 써요. 화이트 노이즈도 써요. 브라운 노이즈도 써요. 듀얼 톤도 써요. 멀티 톤도 써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다른 분석, 걔네들이 그런 여러 가지 톤들과 여러 가지 테스트 시그널들이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있단 말이죠. 그 툴들이 주파수 그래프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그 시그널들을 통해서 하나는 THD를 볼 때 좋고, 하나는 뭐 페이즈를 볼 때 좋고, 하나는 룸 모드를 볼 때 좋고, 뭐 하나는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 볼 때 좋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 각 분야에서 잘 쓸 수 있는 사인 톤, 뭐 스윕,
뭐 핑크 노이즈, 화이트 노이즈, 브라운 노이즈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신뢰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을 이용을 해서 소리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분석하는 것이지, 그걸 통해서 전체 소리가 어떻구나, FR 그래프가 딱 나왔으니 이 FR 그래프를 보고선 소리가 이렇다라고 정의를 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분야에서 저도 20년 넘게 일을 했고 수십 년 동안 일을 하신 분들도 다 저랑 동감을 할 거예요. 그래프 상에서 나오는 그것만 갖고 모든 거를 완벽하게 맞춰놓으면 소리가 좋을 거라고 하는 것은 진짜 큰 착각이에요. 정말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시도해봤어요. 그래프상으로 플랫하게 나오는 게 가장 좋고 아이디어란 거라고 해서 해놓으면 실제 소리가 좋냐? 아니라고요. 심지어 좋은 스튜디오에서도, 요새 스튜디오에서 그런 툴들 많죠. 가운데다 마이크 세워놓고 룸 튜닝을 해놓고 나면 거기서 그 장비가 봤을 때는 이게 최적의 상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툴을 썼을 때도 좋은 경우도 있지만 안 좋은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도입을 했다가 빼는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학 시절에 논문을 준비했을 때 이걸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튜디오에 룸 모드가 있는 것을 어떻게 보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룸 튜닝을 이용해서 보정을 해서 올바른 값을 하게 되면 항상 올바른 소리가 나는 환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당시 교수도 저한테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그래, 너가 이런 논문에 대해 쓰는 거는 이해하는데 실제 경험을 해봐라. 그게 꼭 맞는 거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저 교수도 얘기를 해줬었어요. 근데 지금 진짜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와서 보니까 저도 이해를 하거든요. 20년이 지난 프로필드에서만 20년이 지나고 나서 봐도 그런 거예요. 주파수 특성상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이 부분을 꼭 낮춰야 되느냐? 아니에요. 안 낮춰도 듣기 좋은 환경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뭐 얘기를 하자면 주파수 그래프가 전체의 소리에 대해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사용하는 그런 모든 신호들, 특히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핑크 노이즈가 절대적인 측정 수치도 아니라는 거를, 측정 신호도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핑크를 사용을 해요, 저희는. 하지만 특정한 측정에서만 사용을 해요. 핑크를 사용을 해서 단순하게 FR 그래프 보는 것만 하지 않아요. 저희 프로들은 핑크를 사용을 해서 트랜스퍼 펑션으로 넘어가고 그걸로 임펄스 값도 보고요. 그걸 통해서 페이즈 값도 보고요. 그걸 통해서 코히어런트 값도 보고요. 그걸 통해서 다른 임펄스 후에 따라오는 드라이버의 유닛 간의 그 간섭이나 유닛 간의 진동도 분석해요. 그러니까 FR 그래프만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FR 그래프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꼭 그거에 대해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FR 그래프가 다가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영상 많이 찍었잖아요. FR 그래프 똑같이 맞춰놔서 소리 다른 거 찍어놨잖아요. 그 영상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 소중히 받고 있습니다. 제가 댓글을 안 단다고 해서 논쟁거리가 될 것 같아서 댓글을 안 다는 것이고요. 읽고는 있어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읽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도 또 댓글을 달아주세요. 여기에 댓글 달아주시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또 반영해서 또 다른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소소한 이야기나 음향에 대한 이론 이야기로 여러분께 좀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